예언제이보. 울버햄튼전 손흥민의 연속골 행진이 멈췄다. 지난 경기까지 과감하게 1대1 돌파와 슈팅을 아끼지 않았던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는 돌파나 슛보단 안정적으로 패스를 돌리고 키패스를 넣어주는데 주력하며 90%가 넘는 패스 성공률과 4개의 키퍼스를 넣어줬다. 항상 토트넘 경기를 보다 보면 아쉬운 게 손흥민은 한참 자신이 잘할 만하고 반대로 케인이 부진할 때면 케인을 넘어서기보다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케인을 밀어주는 양상을 그간 쭉 보여왔다. 그런 이유로 이타적인 선수니 케인의 그늘에 가리웠니 등등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예전 손흥민이 한국 방송에 출연해서 잘하는 케인에게 조공을 바쳐야 한다며 어쩌겠어요?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적이 있었다. 손흥민의 저러한 소극적 행태는 아마도 거기 해답이 있지 않나 싶다. 예전 무리뉴도 케인이 다른 팀에 가면 토트넘에서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한 적이 있고 BBC의 노엘 힐러는 주포인 케인이 없을 때 손흥민이 더 빛을 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흥미롭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영국 대표팀 주장이고 셰링엄 이후 최고의 영국 국적 스트라이커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케인은 이미 토트넘 내에서 선수 이상의 존재이다. 토티 역시 일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챔스 결승전에서 케인의 몸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도 죽을 쓰는 케인을 단 1분도 피치 위에서 뺏지 못하고 패배를 떠안았다. 케인의 몸이나 컨디션이 챔스 결승을 뛸 상황이 못 된다는 걸 평생 피치 위에서 살아온 포티가 몰랐겠나? 이렇듯 감독이나 레비도 어쩔 수 없는 케인의 영향력에 손흥민도 주눅이 들어있는 건 확실한 듯하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 경기를 보고 느낀 건 반드시 손흥민은 올여름 케인과 헤어지는 방향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프로클럽 팀이라고 할 수도 없는 영국 얼간이들의 마지막 자존심 국뽕 클럽이라 미래가 없다. 이런 영국 선수 위주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은 최근 시즌을 마무리하는 각종 시상식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영국 내에서 올해의 팀 선정이 활발하다. 지난번 스카이 스포츠에 이어 이번에는 대표적인 타블로이드인 데일리 메일에서 축구 전문 기자들이 선정 올해의 팀을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손흥민과 살라는 단 한 표도 받지 못했다. 대신 필포든, 레시포드, 마운트, 그릴리쉬드 등 영국 국적의 연건들이 대거 포진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아마 공식적으로 PL에서 발표하는 올해의 팀에도 손흥민은 선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국 축구계에서 자국의 젊은 선수들에 대한 편애는 사실 한두 해 된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누가 뭐래도 EPL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었던 살라 역시 올해의 선수 이후 한 번도 PL의 팀 오브 시즌에 선정되지 못하였다. 프리미어리그에는 엄연히 자국 선수 위주의 정서가 강하게 있으며 특히나 손흥민이나 살라와 같은 그들이 보기에 제3세계의 선수들은 알게 모르게 차별을 당하는 게 현실이다. 재미있는 건 사실 EPL은 엄밀히 말해 영국의 축구리그라 할 수 있는지 조차 의문스러울 정도로 이미 껍데기만 빼고는 영국 것이라곤 축구장과 현장 관중 빼고는 없다. 이미 20개 팀 중에 6개를 제외하곤 모두 외국 자본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나마 뉴욕에 상장돼 있는 맨유를 미국 자본에 포함시킨다면 5개 팀뿐이다. 더군다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상위권 팀들은 다 알다시피 러시아, 아랍, 태국, 중국, 미국 등의 자본이 싹쓸이 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EPL을 보는 시청자는 세계 202개국의 50억 명으로 EPL은 이미 단순한 영국 축구리그가 아닌 보편적인 스포츠 상품으로 월드와이드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프리미어리그의 실질적인 소유와 사업구조는 세계화돼 있으며 영국은 그 껍데기만 빌려주고 있는 꼴이다. 따지고 보면 비단 EPL뿐만 아니라 영국은 거의 모든 산업구조가 그러하다. 산업혁명의 나라답게 2차 대전 때 롤스로이스 12기통 심장을 장착하고 베를린 하늘을 누볐던 스피파이어나 타이타닉 등을 건조한 그 당시 최고의 조선기술, 랜드로버, 벤틀리, 에스턴 마틴 등등. 빛나는 제조업의 기반은 이미 중국, 독일, 인도 등 세계 각지로 다 펼려나갔고 현재 런던은 아랍과 미국, 중국 슈퍼리치들의 사금고와 프라이빗 뱅커 등 금융 심부름센터 노릇을 해주며 먹고 살고 있다. 수백 수천조 자산을 주체 못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남감인 축구단을 사기 위해 몰려드는 아랍 부호들의 전용기로 런던 공항의 활주로가 북새통을 이루고 이들이 머무는 의나이드 파크 같은 100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일주일에 1억 원씩 받고 놀아주는 인플루언스 콜걸 등이 호텔 로비에서 모든 시선을 싹쓸이하는 게 오늘날 런던의 현실이다.
한마디로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거야라며 현재 50년째 내일의 해를 못 보고 있는 비비안 리처럼 영국 역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해가 뜨지 않는 나라로 간판을 바꿔단 지 70년이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와중에도 영국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랄까, 축구의 종주국이며 세계 최고의 EPL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자국 선수에 대한 무한 애정과 보이지 않는 외국인 선수 차별, 특히나 제3세계 선수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사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아니고 잘 보이는 차별이다. 크크크. 하지만 아무리 EPL 내에서 그렇게 자국 어린 선수들을 니네끼리 스타로 만들어봐야 월드컵에서의 성적은 그닥 보잘게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의 역대 최고의 조편성 운빨을 타고 준결승에 한번 올랐을 뿐, 잘하면 8강, 아님 16강, 조별리그 탈락 등의 성적을 거두고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시아도 빨리 힘을 키워 세계적인 축구리그를 만들어야 눈꼴 사나운 꼴을 안 보고 본질적으로 축구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미 한중일 3국의 경제력만 합쳐도 유럽 전체 못지않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시청자 수 역시 마찬가지라 충분히 세계적인 리그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옆나라들이 짬뽕과 스시국인지라 영국 놈들보다 더한 놈들이라 딱히 걔들과 뭘 만들고 싶지는 않다. 크크크. 여하튼 올 시즌이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바람과 달리 손흥민은 최고의 시즌을 보냈음에도 올해의 팀에조차 선정되기 어려울 듯하다.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골을 넣어 스탯이라도 올리고 공격 포인트 2위로 부패를 누르고 시즌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자, 손흥민이 올여름 케인과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된다 생각하면 좋아요를, 그냥 케인 밑에서 떡고물을 주워먹는 게 맘 편하고 좋다 생각하면 싫어요를 눌러 우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보자.